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아닙니다. 내란이면 근거를 가져와 보세요.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관들 8명이 파면 선고했지 않냐? 그들의 파면 선고는 전부 다 가짜입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아닙니다. 내란 혐의였어요. 내란 혐의로 내란이라 선동했고, 그 뒤로 2025년 4월 4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8대 빵으로 헌재에서 파면당할 때 내란 혐의는 뺐습니까? 집어넣습니까? 하지만 국회에서는 그렇게 내란 우두머리라고 해놓고 막상 헌법재판소에서는 다 내란 혐의는 빼고 8대 빵으로 선고해버렸어요. 80% 되는 내란 혐의를 뺐다는 것은 짜장면을 시켰는데 면은 안 오고 단무지만 왔는 걸 가지고 짜장면을 먹었다고 하는 건 똑같은 거짓말입니다.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붙었을 때 제외 국민투표에 기억나시죠? 답변해야 돼요? 네. 제외 국민투표는 우리나라 사람인데 해외 예를 들면은 해외 기업에 가서 근무하거나 이럴 때 거기에서 편리상 해외 주재소에 가 있거나 할 때 투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지방선거는 제외 국민투표가 없어요. 대통령 선거는 있어요. 그래도 제외 국민투표 했는데 지난해 이거는 이재명 지지하는 분들 답변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하고 김문수 후보는 7% 몇 프로 차이죠? 간당간당하게 끝났잖아요. 그런데 제외 국민투표는 이재명과 김문수 후보의 이긴 지역이 252대 1입니다. 몇 대 몇이라고요? 252대 1이라는 것은 이재명이가 제외 국민투표 찍은 사람들은 다 이재명을 252개 지금 다 이겼고, 경상남도 의령군 딱 하나만 김문수 후보가 이겼어요. 이거 공정하고 투명합니까? 조작입니까? 이거는 이재명 찍었던 분들 답변하셔야 되죠. 이게 과연, 특히 저는 머릿속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하는 우리 10대, 20대, 30대 청년 여러분, 이재명 252, 김문수 1, 252대 1이 나왔어요. 제외 국민투표에서 사전투표, 제외 국민투표. 이게 우리 10대, 20대, 30대 청년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면 조작입니까? 조작!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부정선거가 되고 이재명 타도하고 가면은 재선거하게 되면은 부정선거가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해 6.3 대선도 부정선거였고 2024년 4.10 총선도 부정선거였다는 게 또 드러나요. 그러면은 저절로 2024 총선 무효가 돼요. 2024 대선, 2025 대선, 이재명 당선은 저절로 무효가 돼요. 맞죠? 따라서 이재명 가짜라는 게 드러나고, 그리고 현재 국회의원도 다 해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윤핵관을 말하지 않아도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윤핵관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윤핵관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까 이 구호만 외쳐도 저절로 이재명은 이걸 안 받아줄 거고 이재명 하야나 타도로 갈 것이고 저절로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굳이 외치지 않아도 되는데 외칠 필요는 없잖아요. 이해됩니까? 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우리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는요, 그냥 지금까지 했던 수백 번, 수천 번의 그런 집회와 달라요. 이번 전쟁은 체제 전쟁이라 그랬죠? 네. 이번에 방법은 다르다 그랬죠? 네. 집회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오늘 깃발 들고 앞에서 태극기 성조 현던 청년들 중에서 8명 중에서 6명이 10대 중학생과 고등학생과 대학생이었어요. 뉴스에서는 이곳이 이미 10대, 20대 청년들은 없다라고 했어요. 가짜 뉴스죠? 네. 인원이 줄었다 그랬죠? 연합뉴스에는 200명 있다 여기에. 또 KBS는 7,000명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만 하더라도 수십만 명이 왔다 갔는 거 아닙니까?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재명은 산적이라 그랬습니다. 이 빗개 들고만 있는데 이재명은 무식합니다. 전 세계 어떤 사진을 찾아보세요. 도화지에다가 이 구호서 가지고 이것만 반복하고 있는 이런 산적 본 적 있어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범죄자 새끼 눈에는 범죄자만 보이는 법입니다. 이재명 머릿속에 본인이 범죄자다 보니까 쥐가 도적이니까 우리가 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범죄자 새끼고 도적놈의 새끼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전과자가 전과자 아닌 사람이 뭐 드물다켰다? 쥐가 전과자니까 우리 전 전과 없습니다. 이게 바로 범죄자 새끼 눈에는 범죄자로 보이는 거예요. 돼지 새끼 눈에 돼지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은 스스로 범죄자고 스스로 산적이고 도적이라는 걸 자백하는 거예요. 이처럼 지금 우리가 외치고 있는 것은 체제 전쟁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 이상 물러나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는 무너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형됩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 계엄을 선포하신 분이 어떻게 사형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현재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고 2심 검찰은 사형을 때리고 있습니다. 지금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아닙니다. 내란인 분 근거를 가져와 보세요.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관들 8명이 파면 선고했지 않냐, 8대0 했지 않냐. 그들의 파면 선고는 전부 다 가짜입니다.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김영두,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전부 다 이재명한테 매수되거나 회유된 놈들입니다. 그들은 정치재판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며칠 내에 또 찍습니다. 10가지 위법사항이 있다 그랬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10가지 위법사항 속에서 8대0으로 선고했습니다. 두고 보시면 압니다. 결과는 다 드러납니다. 제가 어저께 그저 읽어드렸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죠. 8대0으로. 그때 국민들 여론이 92%가 파면시키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인민재판이고 여론재판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박근혜 대통령 읽으면 아마 익숙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을 당했는데 10가지 전부 다 그 파면 사이에 가짜로 이제 다 드러났습니다. 첫째,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이 드러날 겁니다. 두고 보시면 압니다. 박근혜 대통령 억울하게 옥살이했지만은 자, 첫째, 최순실 태블릿 비식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입니다. 그 보세요. JTBC와 한동훈이 조작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 수정했다.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입니다. 세 번째, 최순실이 대통령 전용기 타고 해외 순방 갔다.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입니다. 다섯 번째, 네 번째, 세월호 7시간 동안 시간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구판을 보여줬대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다섯 번째, 최순실 아들이 청와대에 근무했다.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섯 번째, 최순실 DMZ 평화공원 사업에 관여했다.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입니다. 일곱 번째, 최순실 인천공항 사장 및 조달청장 인사 개입했다.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입니다. 여덟 번째, 국정농단 녹취록 7개가 존재한다.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홉 번째, 조윤선 장관 관련 8개 팔선 녀설이 있었죠?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입니다. 마지막 10번째,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과 경제 공동체였다.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완전 황당무계한 가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월이 10년 가까이 지나니까 이렇게 진실이 드러나듯이 박근혜 대통령 당시의 8대0은 국민들은 92%가 찬성했지만 진실은 이제 드러나서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억울한 탄핵을 당했던 것입니다.
제가 1년 반 동안 계속 외쳐왔던 게 뭡니까? 이미 제가 수천 번 이제 물었겠죠. 비상계엄은 내란입니까? 아닙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아닙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뭐 다 알죠? 원래 국회에서 12월 14일 날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때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탄핵돼야 되는 이유의 80%가 뭔지 아세요? 내란 혐의였어요. 내란 혐의로 내란이라 선동해놓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죠? 12월 14일입니다. 2024년. 그 뒤로 2025년 4월 4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8대 빵으로 헌지에서 파면당할 때 내란 혐의는 뺐습니까? 집어넣었습니까? 짜장면을 시켰는데 면은 안 오고 단무지만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그대로 먹으라면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됐죠? 재주문하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한 번 더 만드릴까요?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때 28페이지였습니다. 국회에서. 그 내용의 80%가 28 중에서 22인가? 정확히 안 되고 80%가 내란 이렇게 계속 나왔어요. 하지만 국회에서는 그렇게 내란 우두머리라고 해놓고 국회의원들이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켜놓고 막상 헌법재판소에서는 내란 혐의는 빼고 8대 빵으로 선고해버렸어요. 이거는요 80% 되는 내란 혐의를 뺐다는 것은 짜장면을 시켰는데 면은 안 오고 단무지만 왔는 걸 가지고 짜장면을 먹었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파면 선고 그 자체가 허위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그러면 일단 내란 혐의를 뺐고 남은 바로 대통령의 국헌 문란에 대한 걸 가지고 8대 빵으로 파면시켰죠. 그 국헌 문란의 근거로 삼은 게 결정적인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였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군을 국회에 보내가지고 6시간 만에 해제했지 않습니까? 맞죠? 네. 헌법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죠. 맞나요? 틀렸나요? 맞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사람 답변해 보실래요? 아직도 내란이라고 믿는 분, 이재명이 가짜니까 어차피 내란 비상계엄 선포할 수도 없지만 진짜라 하더라도 이재명이가 내일 당장 지금 당장 비상계엄 선포하면 내란입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헌법 77조에 나오는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권이에요. 전시나 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혼란사항이 발생하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헌법 77조입니다. 그러면 전시나 사변이나 또는 그에 준하는 혼란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권한이죠? 그거는 오직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권이고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직위원도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직위원 무기징역 선고할 때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니까요.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8대 빵으로 선고할 때 내란 혐의를 뺐죠. 남은 걸 가지고 10가지 위법사항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파면을 선고한단 말이에요. 8대 빵으로. 그 국헌문란 목적, 국헌문란 시켰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세 가지예요. 첫째, 바로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진술입니다. 바로 국회로 들어가는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 그래서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원들의 국회에서의 탄핵,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못하도록 방해했다. 그게 국헌문란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헌법행위를 하는데 못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 근거로서 우원식을 비롯해서 국회의원사당으로 들어가는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던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진술. 두 번째, 바로 정치인들 체포하라고 했던 한동훈을 비롯해서 정치인 체포 명단, 그거 국회의원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원식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체포하라고 했으면 결국은 역시 국회의사당으로 못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될 수 있죠. 그 메모가 바로 홍장원의 메모입니다. 두 번째, 국헌문란의 사유입니다.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고 해제할 때 헌법 77조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국무회의를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진술입니다. 요 세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헌법재판소에서 8대0으로 파면 선고할 때 바로 문영배가 4월 4일날 이야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헌문란 근거로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국회로 들어가는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그 진술. 두 번째,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했던 홍장원의 메모. 세 번째가 비상계엄 선포 때 국무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진술. 요 세 가지가 결정적이고, 물론 조지호 경찰청장이 역시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가는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이 진술입니다. 네 가지 진술이 지금도 있습니다. 22분짜리 지금 유튜브 찾아보면은 그 문영배가 선고한 내용이 있어요. 그 네 가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8대0으로 파면 사유예요. 국헌문란. 하지만 알다시피 그 뒤로 조기 대선이 치러졌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 나오고 조기 대선 치르고 난 뒤에 이재명이 집권한 뒤에 바로 특검이 만들어졌죠. 내란 특검팀에서. 그리고 그게 이재명의 독이 됩니다. 무엇을요? 바로 그 특검팀에서 라이브로 재판을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6월, 7월, 8월, 9월, 12월까지 6개월 동안 그 재판 과정에서 뭐가 드러나는지 아세요? 아까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사유가 모두가 가짜라는 게 드러납니다. 첫째,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명을 받고 김용현 장관이 명령을 받고 국회의원 사당으로 들어가 국회를 끌어내라고 했던 그 진술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따가 나올 바로 우리 김현태 단장님이 직접 당사자입니다. 홍장원, 그러니까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진술은 위정 가짜입니다. 조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그렇게 빨리 양심 선언하라고, 양심 고백하라고. 왜? 두고 보십시오. 곽종근 사령관은 앞으로 이것을 진정으로 양심 선언, 양심 고백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곽종근 사령관과 그 자식 대대로 이완용처럼 을사오적에 버금가는 역사적인 죄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사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국정원 차장 홍장원의 정치인 체포 명단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정치인 체포하라고 했던 명단은 전부 조작됐습니다. 지렁이 메모 아시죠? 네. 다 드러났잖아요. 가짜입니다. 세 번째,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해제 당시에 국무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했던 한덕수는 자기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것을 가짜로 위정했다고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정말로 한덕수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지사하겠다고 알고 보니까 CCTV 공개했어요. 공개하고 보니까 국무회의를 다 열었는 거야. 이해됩니까? 네. 국무회의를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열었어요. 그 CCTV 공개되면서 한덕수 스스로 자백했어요. 내가 거짓말했다고. 야, 어떻게 일국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한덕수라는 인간을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국무회의는요, 12명 이상의 국무위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한덕수 거짓말하는 게 금방 드러납니다. 다른 장관들은 열었다 하잖아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조지호 경찰청장 역시 국회로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또 역시 거짓 진술했는데 그 밑에 있는 서울경찰청장 김봉 이름 제가 기억하는데 그분이 그런 지시 받은 적 없다 하잖아요. 결국 정리하면 바로 곽종근 특전사령관 진술도 가짜, 홍장원 차장의 국정원 차장 홍장원 메모도 가짜, 한덕수 국무총리의 비상기업 때 국무회의지 않았다는 것도 가짜,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도 가짜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사유는 국권문란 내용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박근혜 대통령의 10가지 국권문란이 모두 가짜로 드러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역시 아직은 이재명이 임명한 특검에 의해서 또 매수된 정치재판하는 그 판사들에 의해서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안에 있던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은 다 좌파입니다. 우파, 가짜 우파가 김영두,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전부 다 바로 정치재판했던 것입니다. 헌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일신의 안정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결국은 파면에다가 동의해버린 겁니다. 문영배 스스로 밝혔지 않습니까? 처음에 2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바로 그 당시만 하더라도 8명 중에서 최소 6명이 탄핵 찬성에 해야만이 파면이 되는데 6명이 안 되는 거야. 처음에는 4대4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매수해가지고 5대3으로 바꿨습니다. 또 매수해가 6대2로 바꿨습니다. 또 매수해서 7대1로 바꿨습니다. 마지막에 여자 김복형까지가 넘어갈 때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싸웠다고 내부 고발자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8대0이 된 겁니다. 우리는 두고 보십시오. 오늘 전환길이가 이 방송에 하는 멘트는요, 역사가 될 것입니다. 분명히 두고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8대0 파면도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전환길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법대 교수들, 정말로 양심 있는 법학자라면 솔직히 이재명 눈치 보지 말고 언론 눈치 보지 말고 전환길이 했는 이야기가 헌법과 법률 전문가들이 반박해 보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금방 제가 했는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헌법학의 1인자 허영 교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사법고시 공부했는 사람들이 변호사 되고 검사 되고 판사 된 사람들이 다 공부하는 책이 허영 교수님의 책입니다. 그 양심 있는 허영 교수님의 평가가 그만 전환길이가 대신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이렇게 문영배가 주도했는 헌법재판소는 법안 심리가 전부 다 10가지 위법사항 속에서 선택 결정했지 않습니까? 심판했는데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이다. 누가 있는 말이지요? 역시 허영 교수님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라지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이재명 치하니까 그런 거예요. 두고 보시면 압니다. 다음 개헌 때 헌법재판소 반드시 없어집니다.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목숨 걸고 싸울 겁니다. 헌법재판소 반드시 없앨 것이고 선관위 반드시 없앨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수명이 다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 또한 박근혜 대통령처럼 파면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지금 파면된 거예요. 이재명 치하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이미 기울어진 저울추를 사용해서
이재명 편에 섰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억울하게 파면당한 것입니다. 아직은 전한결과 같이 과반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걸 주장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때 92%가 파면돼야 된다고 했지만 8%만이 박근혜 대통령 억울하다 했지만 그 8%가 옳은 것이 10년이 안 돼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두고 보시면 압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파면 사유가 아니었는데 파면됐다는 게 따르면은 이번 우리가 이 구호 외치면서 이것이 관철되는 날 바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해전되고 이재명이가 하야하거나 탄핵되면서 바로 정상화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사유가 안 되었다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기업이 내란이냐 하니까 그럼 지기현 판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했지 않냐? 라는 분께 묻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는 탄핵 소추시킬 때, 탄핵 소추 가결시킬 때 탄핵 소추가 돼야 될 이유의 80%가 내란이었어요.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에 맡겨놓고는 그 내란을 뺐죠.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사실은요, 헌법재판소 자체가 이미 무효고 국회에서 다시 내란 빼고 다시 국회에다가 보내가 새롭게 재의결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에? 헌법재판관들과 더불어민주당이 거래가 있었습니다. 아시잖아요. 물어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짜장면 시켰는데 면은 안 오고 단무지만 왔어요. 비정상이죠? 하지만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킬 때 80%가 내란 혐의인데 내란 혐의를 빼라. 빼고 남는 것 가지고만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자고 했을 때 그 빼자라는 걸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내란 혐의를 빼고 하자는 게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헌법재판관들이 더불어민주당에다가 그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저는 기억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헌법재판관과 더불어민주당이 한 통속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선관위가 한편이듯이 여하튼 그런 속에서 내란 혐의를 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8대 빵으로 4월 4일 날 파면된 뒤에 내란 재판은 새로 열렸습니다. 그때 1심 선고를 담당한 사람이 지기현 판사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6월부터 그리고 연말까지 바로 조원석 1차 내란 특검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불러가지고 공판을 진행했고 생방송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재판 진행 중에 홍장원의 메모도 가짜, 곽종건 특정사령관의 진술도 가짜,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비상기업 때 국무회의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도 가짜,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도 가짜, 다 드러났죠? 이제 문제는 내란 혐의를 덮으시려고 하니 내란죄는 아까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아닙니까 물었을 때는 그건 헌법 77조에 나와요. 비상계엄은 헌법에 나오는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권이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라는 역사적인 사례가 없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지난해 2025년 8월 12일 날 제가 미국 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계엄군 주방위군 800명 투입시켰거든요. 그럼 답변해보세요. 내란입니까? 아닙니다. 내란입니까? 아닙니다. 내란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 내란이 되죠? 여기에 아무도 반발 못해요. 또 물었잖아요. 이재명 가짜지만 설령 진짜라 치더라도 지금 오늘 밤 이 시간 이재명이 갑자기 사일에 눌리면서 국민 여러분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내란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라니까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고유한 통치권이에요. 이해됩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내란죄를 적용하려면은 이제 형법을 적용해야 돼요. 형법 87조입니다. 공부 좀 합시다. 저도 법 전문가 아닙니다. 하지만 상식에서 그 정도
상식적인 법은 알고 있습니다. 형법 87조 검색해 보십시오. 뭐라 되어 있는지. 내란죄 규정. 국토를 참전하거나 그리고 국헌 문란 목적으로 국토를 참전하거나 폭동을 일으킨 것이 내란죄로 되어 있습니다. 국토 참전은 국토 일부를 차지하거나 자르고 이런 게 국토 참전입니다. 남북 분단되듯이. 참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윤석열 대통령 비상기업 이후로 국토 참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럼 두 번째 걸려드는지 볼까요?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 문란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이 있어야 돼요. 또 묻습니다.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폭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폭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폭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국어 사전 찾아보세요. 폭동이 뭔지를. 저는 역사 강사 출신입니다. 역사적으로 폭동이라는 것은, 내란이라는 것은 최고 통치권자가 내란 일으키는 사례가 없습니다. 지금 현대사에 와서도 대통령이 내란 일으키는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설령 지금 진짜 대통령 하더라도 비상계엄 선포하면서 내란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 내란이라 하죠? 모순에 이러잖아요. 변호사들은 왜 그거 반박 못했을까요? 변호사들은 아무리 반박해도 울었잖아요. 반박 뭐 판사하고 검사 내 특급이 한 편이잖아요. 판사가 땅땅 하면 변호사들 전부 헛수고한 거예요. 이해돼요? 네. 내란이 될 수 없어도 불구하고 변호사들 대통령 변호인단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방송을 통해서 멘트하지만 변호사들의 송진호 변호사, 김계리 변호사, 배희철 변호사 전부 다 윤곽근 변호사 그때 그 당시에 글 한번 발표한 걸 들어보셨어요? 지기현 판사의 선고는 황당무계한 선고였다고요. 맞습니다. 판사가 이재명 편이 돼 있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죽을까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또 묻습니다. 내란죄라고요? 내란 우두머리라고요? 답변하라니까요. 찾아보세요. 전한길 말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제가 오늘 감기 약 먹었고요. 목이 안 돌아와서 미안합니다. 목감기입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형법 87조 내란죄를 보십시오. 이거는요 완전히 조작돼서 지금 선고하고 있다는 걸. 왜냐면 어려우면은요 아이 모르겠다 판사가 뭐 법대로 했겠지라고 하는데 안 그렇다니까요. 형법 87조에 내란죄가 짧게 나온다니까요. 바로 뭐라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폭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6시간 만에 비상기엄 해제되고 부상자 한 명 없는 폭동이 어디 있습니까? 사망자 한 명도 없는 폭동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기현은 왜 폭동을 했는지 아세요? 국회에다가 계엄군이 갖는 자체가 폭동이래요. 말도 안 돼요. 원인을 제공했더니 그냥 여러분 결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군인이 갖는 자체가 폭동이래요.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헌문란 그럼 폭동도 없었고 국헌문란이 있었어요? 아까 제지했잖아요. 그 뒤로 라이브 통해서 재판 진행되면서 국헌문란의 4가지 사유. 바로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진술도 가짜로 드러나고 국정원 차장 홍장원의 메모도 가짜.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거짓 진술. 조지호 경찰청장의 거짓 진술. 다 드러나서 국헌문란도 없고 폭동도 없으므로 윤석열 대통령 무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월 19일 날 지기현 판사 선고 전에 얼마나 호소했습니까? 지기현 판사 너 역사의 대역죄인이 될 수 있다. 부디 헌법과 법률과 실체적인 증거만 가지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 선고를 해라라고 했는데 지기현 판사는 거부했습니다. 지기현 판사의 판결문 읽어보십시오. 장동혁도 판사 출신으로 그 잘못됐다 그랬잖아요.
지기현 판사의 판결문 읽어보세요. 앞뒤 문장이 안 맞다니까요. 맞아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 폭로했죠. 지기현 판사의 판결문 2개 썼습니다. 원래 하나는 무죄고 하나는 바로 무기징역이었습니다. 똑같은 걸 2개 썼다가 옆에 지기현이가 주심이고 부심이 2명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좌파, 한 명 우파에 있습니다. 지기현 판사는 판결문과 앞뒤가 말이 안 맞다니까요. 앞에 그럼 무죄로 가요. 갑자기 뒤로 바뀝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저는 그렇게 됐다고 봐요. 그래서 지기현은 대역죄인으로 이제 앞으로 평가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김영두,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이 8명의 을사팔적들입니다. 역사에 그렇게 기록될 겁니다. 두고 보시면 압니다. 두 번째, 홍장원 가짜 메모, 특히 곽종근 특사령과 진술은 두고 그 자식 새끼들까지도 을사오적처럼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곽종근 사령관 보고 문자도 보냈잖아요. 제가 전화번호 알았습니다. 그 가족 번호입니다. 처음에는 확인했습니다. 당신들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대역죄인으로 남을 것이라. 너 자식들 두고 보라고. 내가 저주 퍼붓는 게 아니고 곽종근 특전사령관 아들 딸들은 주변 친구들로부터 역사적으로 이완용 집안처럼 그렇게 될 거라니까요. 얼굴 쳐들고 못 다닌다니까요. 왜요? 우리 국민들을 속였잖아요. 국민들을 속였고 죄 없는 윤석열 대통령과 많은 관료들 그리고 참군인들이 전부 다 곽종근 진술 때문에 지금 이제 감옥 가서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있잖아요. 이거 죄값을 어떻게 감당할 건데? 곽종근 사령관, 네 자식 새끼하고 너 마누라하고 죄값 치를 수 있어? 이거 어떻게 회개할 건데 이거? 맞습니다. 당신은 두고 보라고. 그나마 제가 이야기했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너 자식 새끼까지 자손 대대로 국민으로부터 저주받기 전에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이라도 양심스러운 양심 고백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야기가 길었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벌이고 있는 이 전쟁은 체제 전쟁이라는 거의 연장선에서 이야기 왔습니다. 정리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저 헌법재판소에서 지난해 4월 4일 파면 선고된 것도 전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표현을 빌리자면 바로 친중 종북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베네수엘라처럼 사회주의, 전체주의 체제를 주장하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 지키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수호하는 세력들을 몰아낸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 바로 1심 선고 났던 2월 19일 원래 지기현 판사의 선고 역시 지기현 판사는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지기현 판사의 판결문 보면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비상계엄은 그래서 지기현도 인정했어요.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라니까요. 다만 국헌 문란에 근거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가짜로 드러난 곽종근 특전사령관 진술과 홍장호 메모 그리고 한덕수의 위정 이런 것들이 여전히 가짜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기현 판사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됩니까? 역사 강사입니다. 저는 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속일 수도 있죠. 하지만 많은 다수를 오랫동안 속이지는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이재명의 부역자 역할하는 앵무새 역할하는 언론을 통해서 비상계엄은 내란이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라고 지금까지 속여왔지만 여기 모인 우리와
이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 전한길은 우리는 속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일 더하기 일은 얼마입니까? 2. 하지만 어느 순간 대한민국의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1 더하기 1은 6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앵무새처럼 받아선 좌파 언론들은 똑같이 1 더하기 1은 6이라고 했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많은 국민들은 비상기업이 내란인지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다들 1 더하기 1은 6이다. 1 더하기 1은 6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라고 눈물이다. 라고 하니까 다들 1 더하기 1은 6이라고 해버린 게 됐습니다. 바로 고사성어에 나오는 지록위마가 정확히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 특히 10대, 20대, 30대 청년들에게 이 진실을 알리고자 애썼던 것입니다. 서서히 벌써 드러나고 있죠.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부정선거 척결이었습니다. 이제 부정선거가 음모론입니까? 부정선거가 실체입니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틀렸습니까? 옳았습니까?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서야 이해가 되죠? 저는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알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옳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인데 왜 계엄군을 국회 250명보다 더 많은 290명을 선관에 보냈을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심정에서 비상계엄 선포 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저 역시 부정선거는 음모론으로 알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유튜브를 통해 찾아봤습니다. 공병호 박사는 부정선거를 밝혀내면서 책을 4권이나 냈더라고요. 여러분, 공병호 박사가 뭐 하려고 무슨 이득을 얻으려고 책 4권이나 소설을 쓰겠어요? 바로 감추어진 부정선거에 관한 걸 실체를 쓴 거예요. 폭로한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그 뒤로 부정선거와 싸워오신 분들, 황교안 전 국무총리입니다. 민경우 국회의원입니다. 이하상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그리고 김지미 변호사, 그리고 고영일 변호사, 여러분 대표적으로 꼽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부정선거 주장인 사람들 다 음모론이고 거꾸로 몰렸어요. 이런 사람들 학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황교안 아무튼 평생 공안검사 지냈고 국무총리까지 지낸 사람이 부정선거를 있다라고 말할 때는 뭔가 있구나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민경욱 국회의원은 알다시피 KBS의 간판 앵커였어요. 그런 사람이 자기가 국회의원 연수구에 출마했는데 떨어졌을 때 통계를 보니까 전부 다 지금처럼 우리 사전투표 869개 지역에 상둥이 득표 나왔던 것처럼 똑같이 다 나왔는 거 그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경호 의원은 바로 그런 부정선거와 싸웠습니다. 지금까지. 또 부정선거 음모론자라고 몰리는 이하상 변호사 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부정선거와 싸웠던 도태우 변호사 서울대 출신입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트들이 아무 덕볼 것도 없고 돈 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부정선거 척결의 목소리 낼 때는 그 사람들은 뭔가를 본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깨달았고 먼저 봤던 것입니다. 선각자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똑똑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일반 상식선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하고 부정선거 주장했던 사람들을 면면히 보면서 저 역시 부정선거에 대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유튜브에 다행히도 증거가 넘쳐나요. 여러분, 다들 애써 부인하지만 형상 기억종이 빳빳한 신권 앞에 있을 수 있어요? 뻔히 알면서 다들 외면하잖아요. 내하고 직접 관련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 버릴 뿐이죠. 부정선거는 실체였고, 제가 이런 목소리 낼 때
저를 찾아온 분이 바로 대한민국 KBS, SBS 탐사보도 1인자 이영돈 PD 아닙니까? 이영돈 PD님이 역시 마찬가지로 탐사보도 실체를 찾아오신 분이 돈 되는 거 없고 아무런 거 얻을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를 찾아서 영화도 2편을 만들고 이 정도 했다면은 뭔가를 먼저 본 거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깨달을 차례고 이제는 우리가 이 똑같은 모습을 내고 있죠? 이것을 우리에게 바로 그 대통령 자리까지도 걸고서 부정선거를 밝혀냈다 했던 분이 누굽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이제 아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지금까지가 체제전쟁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이면 내란도 아닌데 내란이 돼서 국회에서 파면당하고 탄핵소추당하고 헌법재판관들한테 파면당하고 그리고 정치판사 직원한테 1심까지는 지금 무기징역 선고받은 상태예요. 형법 87조를 보십시오.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 폭동. 제가 역사 강사로서요. 부상자 단 한 명도 없는 폭동을 세상에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상식입니다. 이거는요. 누구 지지 반대를 떠나가 고맙습니다. 아, 네, 이거 화채 가져오신 낮에도 먹었는데 고마워요. 네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외치고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이 방송 시작 전에 저희들 원회인 뉴스도 아까 말씀드렸던 부정선거 싸우신 분들이 주도하는 이곳 올림픽공원 2-3번 출구 앞에서 모여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마침 그런 분들이 또 똑같이 다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 법대 출신의 이하상 변호사, 그죠? 다들 사실 합격한 사람이잖아요. 고영희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 그리고 민경우 의원도 아까 나왔습니다. 그 기도회를 했는데 그 똑같이 크리스찬들은 전국에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는 I am a Christian,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수 부활 신앙을 가진 분이다라고 한다면 성경 말씀 믿는다면 어느 누구도 부정선거를 덮고 가자 그냥 눈 감고 가자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정선거 저지른 것은 성관이와 그 배후에 있는 놈들이 국민들을 속인 거잖아요. 맞아요. 국민들이 사기친 거잖아요. 맞아요. 저울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공정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성경 속에는 저울추가 공정해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그게 공의입니다. 공의.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잖아요. 아모스 5장 24절입니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는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것이고 공의가 깨떨어진 건 아닙니까? 그런 크리스찬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성당을 다니든 교회를 다니든 간에 부정선거와 맞서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고요.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 근거를 대보면 간단하잖아요. 바로 공산주의는 마르크스가 뭐라고 했죠? 종교는 국민의 아편이라 그랬어요. 종교는 국민의 뭐라고요? 공산주의 국가들은 종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자들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고 그 자들이 바로 부정선거 저지르는 자들이에요. 맞습니다. 스탈린이 이야기했다 그랬잖아. 공산주의 지도자. 표를 찍는 자는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고 표를 세는 자가 바꾼다 그랬고 그런 가르침하에 좌파 공산주의자들은 부정선거 저질러도 양심에 가책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시간 이후로 무조건 부정선거 척결을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예수 부활 신앙을 부정하는 그 공산주의자 좌파들이 국민들을 속인 것이고 국민들에게 사기친 것이고 국가 폭력을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 맞서서 우리 기독인들은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는데 왜 부정선거를 묵인하고 넘어가자고 하십니까? 부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진정으로 성경 말씀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라면 어느 누구도 부정선거 그냥 넘어가자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바로 우리는 부정선거 척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서 부정선거의 원흉이 되는 사전투표가 아니라 당일투표로 바꾸는 것이고 전산 조작을 미리 사전 세팅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번에 6.3 선거만 하더라도 무려 869개 지역에 다 A후보, B후보가 통계값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수개표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불의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성경에 근거한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체제 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고자 하는 세력이 이겨야 됩니다.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친 정의와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과 저르게 하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이걸 실현함으로 해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 많이 국민들께 알려주십시오. 특별히 부정선거 있든 말든 듣고 가자. 부정선거의 원흉이 바로 사전투표 그대로 가자. 전산투표 그대로 가자라는 사람들에게 많이 이 영상을 전해주십시오. 저 감기, 목감기로 목이 잠겨든 가운데서도 꼭 이것만은 이번이 마지막 하늘이 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천하의 부정서 드러난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더운데 귀찮다. 내 먹고 살기에 바쁜데 귀찮다. 그냥 넘어가자라고 하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자는 백성은 정확히 말하면 국가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 비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일어나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죽은 백성이 되길 원합니까? 아니요. 당신은 죽은 백성이 되길 원합니까? 아니요. 불의를 보고도 일어나지 않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라 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까? 아니요. 당신은 비록 나이가 들을지 몰라도 우리 아들 세대, 딸 세대, 우리 자식 세대와 미래 세대, 손자, 손녀들에게 이런 정치적인 분쟁, 이런 기울어진 추 그대로 남겨줘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제발 이곳 올림픽 공원으로 다 모여 주십시오. 지금 이곳에 우렁찬 소리 안 들립니까? 이것은 이곳에는 하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여러분들께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죽어야 될 일이 있으면 앞에 먼저 나서 죽기를 원하는 사람 저도 그중한 사람이고 우리는 맞서 싸울 것이니까 부디 올림픽 공원에 그냥 오저씩 와서 이것만 좀 해줘주시면 됩니다. 해주시겠습니까? 네! 올림픽 공원에 오시겠습니까? 네! 우리 보수 유튜버 분들도 우리끼리 제발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무조건 올림픽 공원에 많이 모여달라고 해주십시오. 네! 지금은 국민의힘이든 자유와 혁신이든 어떤 정당이든 간에 이 구호 아래는 무조건 하나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구호 외치는 사람이 지금 국민의힘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많겠지만 장동혁 대표가 이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님 이 구호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우리가 지금은 같이 손잡고 하나가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2024년 12월 3일 비상기업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반국가 세력 척결하고 부정선거 척결하기 위해 비상기업 선포했다는 것은 바로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반국가 세력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부정선거 척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바로 인간적인 면을 넘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그 가치를 저는 지지하기 때문에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자 윤핵관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